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아라 송건 박사입니다. 이 국힘당의 혁신위원장 인요한 위원장의 상당한 불길한 조짐들이 지금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우려 가운데 있다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결혼도 어느 정도 연애와 신뢰관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뒤에 폐단이 없는데요. 이와 같이 첫째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통합과 희생 뭐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많은지 우리는 교계 안에서도 이 연합과 일치, 에큐미니칼 이런 것이 전 세계 WCC, 뭐 NCCK 해가지고 이 통합이 좋다고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주도하는 이 가톨릭 뭐 이렇게 해서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큰 문제가 되듯이 선명성이 없어지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가만히 들어와서 마침내 그 본질을 다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예컨대 우리나라의 주사파 선동과 이 이념을 완전히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이 전쟁 없는 평화 마사지를 하고 평등 우리끼리 민족 통합 이렇게 해서 사랑과 나눔 얼마나 좋은 말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민민주주의를 추앙을 하면서 결국 낮은 단계 연방 연합 통합 그래서 자유마저 용어를 빼버리고 결국은 이 헌법을 고치려고 했던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념의 전사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해가지고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금 외롭게 싸워서 일으켜보려고 이 골수가 빠져버린 자유민주주의 골수가 빠져버린 이런 것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원상복귀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외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통합, 연합, 이것을 가장 지금 내세우는 사람이 바로 인요한, 이 사람인데요. 이 인요한 위원장은 스스로 순천 촌놈이다. 가장 나는 이제 통합을 위해서, 이 전남 호남의 아주 골수가 박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내세웠어요. 이것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그의 출생 성장 과정입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요, 토양과 그 자란 환경, 토양, 이런 것에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인요한은 철저히 호남 출신, 순천 촌놈이라고 말하면서 김대중을 존경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길한 조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에 그 위인들이나 성장기가 다 그것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산과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유년기를 보내고 강주 이제 고교를 이렇게 나와서 뭐 철저히 그런데 그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나는 철저한 호남인으로서 5.18에 나는 5.18 강주 운동의 통역자였다. 대학생 때.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김대중을 가장 존경한다. 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5.18에 이번에 뭐 1호의 결정 외에 내일 모레 이제 제일 첫 행동으로 5.18 묘소 거기에를 참배하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옛날 그 김종인 생각도 나고요. 짬뽕당 미래통합당도 생각이 나고 이 좌편향에 있는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했다가 완전히 침몰하고 망해버린 그 4.15 지난 4년 전에 이 미래통합당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역적인 이 불균형이 극단적 편중 현상이 이게 과거에는 어느 정도 6대4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교육에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3분의 2가 민주당과 정의당 다 합치면은요
오히려 호남에서 전폭 90% 이상, 그리고 경상도까지 3분의 1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나라의 3분의 2가 거의 이렇게 좌편향으로 넘어가 버린 마당에, 자, 과연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그 스탠스, 이런 그 방향이 옳은 것인가, 위험하지 않는가? 보수우파, 자유우파에서는 굉장한 불길한 조짐을 보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반미 미군 철수를 하고 종전선언을 노래하고 국제적으로 심부름하고 다녔던 그 문재인 5년과 그리고 또 이재명, 이게 너무도 지금도 뭐 이렇게 실패하는 전쟁이 성공한 무엇보다도 낫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팅 당했습니까? 지금 국힘당 내에서도 말이죠, 통합위원장이 누군가 봤더니 통합위원장도 김한길입니다. 김한길. 이렇게 온갖 5.18 제주 4.3 사건, NLL 9.19 합의 이 도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밀어붙인 이것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파 박근혜를 완전히 탄핵을 해서 이제 침몰시켜 버린 이 상황이 아직도 이게 남아 있죠. 그리고 태인 대통령도 이 경상도의 이 또아리를 둘 다 이제 경상도에 이렇게 또아리를 털고 거기에 지금 본 근거지로 지금 이렇게 공격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왠지 참 불길한 또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2030 청년들, 그리고 또 이 중도파가 너무도 확장이 많이 되고 좌파는 그대로 주사파는 그대로 아직 1450만 표 그대로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이 통계적으로. 그런데다가 문화계, 언론계 말이죠. 정치계, 종교계까지도 이 장악을 하고 있는 데서 굉장한 불길한 생각이 지금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더 외로운 혼자서 장수처럼 윤 대통령이 혼자서 이게 이념으로 싸워야 되는 거, 이게 보수우파의 자유우파에서는 볼 때는 이게 바른 길인데, 자, 이렇게 가면은 지리멸렬 완전히 또 침몰하는 게 아닌가. 이 최보식의 여기에 최보식 언론에 보니까요, 이렇게 인용한 1호 안건이 불길한 반창고 봉합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1호 건에 대해서, 핵심 1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인적 구성이 왠지 그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처럼 뭔가 묘하다 하면서 인적 구성이 별로였지만은 그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 15명을 이렇게 인적 구성을 한 게 별로였죠. 옛날 세상에 특출한 사람이 있겠나 싶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은 인요한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당내 대사면을 논의했다는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혁신은 낭만이 아니다. 당원권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 당원권 정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 1년 정지, 이런 거를 이제 징계를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이준석은 양두구역을 대통령에게 양두구역이라고 이런 아주 무례한 이런 발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빠졌냐 그러고 이게 성상납뿐만 아니라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수해 골프 논란, 이렇게 김재원은 이제 4.3 발언 이런 것들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자,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이게 얼마 전의 일인데, 문제는 이번에 이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 과연 당 혁신과 징계윤리위
윤리위원회와 단혁신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최보식의 언론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예, 이 혁신위가 당내 윤리위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냐. 얼마나 윤리위가 당원 동지들을 징계하고 그 인심을 잃는 악역을 막고 겨우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다면은 당장 문을 닫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말하면서요. 징계에 대해서 아무 평가 없이 무턱대고 대사면을 해준다면은 이 혼란과 이 물타기 이런 것들이 너무도 다시금 혼란이 오지 않을까. 두리뭉실 선심 베푸는 식으로 통합과 화합 그런다고 통합과 화합이 되는 게 아니다. 무법천지가 될 수가 있다. 물탕 국민당이 될 수가 있고 더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이 가령 어떤 그동안 내부 총질을 해온 이준석 같은 이게 징계를 풀어줬을 때 여기 이제 큰 문제를 삼는데요. 그와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는 이들이 이 적지 않는 판에 과연 혁신위가 꿈꾸는 당내 화합 통합이 오히려 이게 역행되는 게 아니냐. 예, 당내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되지는 않을 것이냐. 참 이런 그 많은 불길한 조짐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큰 선심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감동을 받기보다는 징계 당사자들조차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백기를 들었느냐 이러면서 대들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행위가 떳떳했고 징계는 순전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징계받은 이준석 같은 경우 이렇게 성상납뿐만 아니라 이 품위 징계받은 이게 너무도 이 나이 어린 사람이 너무도 무례하고 이 심한 이런 그 이 정서적인 이런 그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이제 이 말이 나오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해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네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는 게 우격다짐 이게 오히려 혁신위가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재론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국민의 국힘당은 하나의 이 정부를 주도적인 당이 완전히 이게 무슨 그 모멸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힘도 없는 이런 그 아주 멸시를 당하는 이렇게까지 해서 뭐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느냐. 징계받은 홍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면은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나는 죄진 게 없다. 자체가 사면론이 자체가 쪽팔린 거다. 니들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 징계하고 마음대로 사면하냐? 이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다. 죄 지은 놈이나 사면하든지 말든지 하고 거기에 나를 끼워 넣지 마라. 이렇게 모멸적인 이런 지금 이게 국힘당이 정말 그 이렇게 물땅이입니까? 이렇게 해서 징계자들이 사면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은 먹잇감으로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이게 당내 통합과 합일까? 최보식은 이 반창고로 봉합도 안 되고 향후 갈등에 대폭발이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좋은 점을 보면은 참 좋은 점이 있는데 자, 이런 것에서 좀 우리가 당차고 정말 그 정체성이 뚜렷한 보수 우파가 무너진 것을 어떻게 장막을 다시금 일으킬 것이냐 하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다는 것인지 통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뭐 통합, 평화, 뭐
평등, 뭐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것인지를 이미 진지를 다 구축해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이 정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출발점은 김대중에게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돈을 퍼주고 노벨상을 받았던 그게 핵무기가 막 돌아오고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이제 완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낮은 단계 이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갔던 마당에 정말 우리가 차돌같이 아스팔트 이 보수 우파 운동처럼 강하게 해 나가지 않고서는 희생하지 않고서는 통합의 희생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희생이 지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상당히 불길하고 우려를 생각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